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는 0.4%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상승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3조 8천억 원가량을 담았는데 환율의 하향 안정화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이 매수세 연속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평가가 따르는데요. 자,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일단 혼조로 좀 마감을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분위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소폭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옵션 만기였었죠.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0.4% 정도 밀려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뭔가 좀 탄력적으로 이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폭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한국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미국 대선 이후에 상승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화이자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모멘텀거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말을 좀 앞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코스닥이 좀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봐도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465포인트예요. 이 자리대가 5일선 자리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추 정고점 자리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대를 종가상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들어 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N자형으로 해주고 난 이후, 그리고 하락폭,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에서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종가까지 포함해서 실거래일째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21선 자리대까지, 이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약 한 820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 지지를 해준다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 시도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 만약에 조정을 받는 빌미를 좀 제공한다라면 아무래도 뭐 외부적인 이슈거리도 있겠지만 국내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10억은 좀 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 달에 항상 밀려 내려왔던 뭐 한국 시장에만 특별하게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 첫 이 포지션을 좀 만드는, 구축하는 날이기도 하고,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접근하는 전략은 오히려 좀 부적합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1110원 라인대는 좀 지지를 해줬는데, 워낙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은 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하락의 가속도, 워낙 강세의 가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좀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수출주들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IT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뭐 그런 이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시점, 뭐 그런 시점에서 IT 쪽이라든가 수출주들에 있어서 탄력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2,465선, 코스닥 820선 지지 여부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이 일단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식은 전해졌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또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총 해외 유입까지 포함해서 191명의 확진자가 좀 발생을 했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162명. 이 확진자가 좀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단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그린니들 관련주들 이제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 2차전지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2차전지 쪽에 있어서는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 SDI가 악재가 좀 나왔어요. 포드 쪽에 있어서 전기차 이 부분에 있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조정을 받을 자리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50만 원 이하권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눌림목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나 뭐 풍력 같은 경우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기간 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뭐 CS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CS 베어링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풍력주들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랐습니다. 신석 ENG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세 마디째 크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밀렸다라고 해서 중기적으로 뭐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소나 뭐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전통 산업재 섹터들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순구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건설 쪽이라든가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받는 전략, 그러니까 22만 원대 이하권역으로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22만 원 부분이죠. 그 자리대에는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다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좋았었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구모석유 같은 화학주들도 있습니다.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어요. 구모석유 같은 경우도 크게 올랐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못 올랐던 종목군들, 뭐 기계 쪽이라든가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에 좀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깊어진다라면 한번 좀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소식이 좀 전해졌던 부분들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좀 방문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기업도 있겠죠. 정고점의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리대는 매물 구간이에요. 이 자리대 85,000원 자리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해보는 그런 방법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지만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 또는 한국풀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5만 원대 초반 자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있어서 그나마 수급적으로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BNK 금융지주라든가 아니면 다원시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4%까지 올라갔다가 밀려내렸는데 따라 들어가진 마세요. 조정 시에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눌림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예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한 차례 기간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한 차례 눌러주는, 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도 최근 들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더 깊은,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때 눌림을 주게 되면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죠. 기관 쪽에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하지만 외국인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3조 8천억 원 가량을 사들이고 있죠. 최근 환율의 하향 안정화와 맞물려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환율이 다시 4원 가량 오르기는 했습니다. 최근 좀 급격한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 환율 추이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1%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 이와 맞물려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전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했는데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1조 1,400억 원 담아갔다고 하네요. 오늘 61,200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SK하이닉스 0.1% 소폭의 하락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하락, LG화학도 0.3% 하락입니다. 우선주는 본주와는 좀 방향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입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네이버가 다시 반등을 좀 보입니다. 오늘은 0.5% 오르면서 28만 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도 낙폭이 좀 보이는데 독일의 생명과학 기업 사토리우스가 우리 K바이오 투톱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함께 원자재 공급 MOU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9만 500원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옵니다.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좀 장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3% 빠지면서 5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0.4%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0.19% 빠지면서 2,470선, 코스닥은 0.3% 하락으로 837포인트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역시 파란불 켜내고 있고 시젠도 같이 빠집니다. 1.7%가량 하락하면서 21만 1,9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알테오젠도 0.7%의 하락이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KMW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어제도 하락을 했었죠.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5G 투자가 지연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8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연이은 하락세 이어가면서 67,400원으로 출발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차 전지주 같이 빠집니다. 2% 가까이 빠지면서 14만 3,6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휴재 1%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100원으로 시작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미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여기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금요일장이라 그런지 좀 지지부진한데 오늘 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미증시가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견해차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겠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나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지금 조정이 좀 21선까지 크게 나왔다가 반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준 모습인데요. 전일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그 전날 5일 이평선 돌파하고 전날 야간에 조정이 이제 좀 나온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미국 선물 시장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미증시 오늘 저녁에는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갭이 좀 크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갭을 조금 메우고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저항 라인을 갭으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이 갭을 살짝 메워주는 그런 흐름으로 완전히 메우지는 않더라도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겠고요. 지금 현재 21선까지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부분에 대한 돌림이죠. 조정이 한 중심 가격까지 나온다고 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28,000포인트까지 조정도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코스닥 같이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좀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이 있는 지수는 조정이 조금 강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폭락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코스닥 올라올 때 중심 가격 좀 된다고 해서 저항이 예상된다 했던 가격대가 820에서 825포인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3일 밤에 금요일이긴 한데요. 오후장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무난하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하면 82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항공주들,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는 얘기로 관련 섹터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 이쪽 섹터들 며칠 쉬었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 오늘 뭐 강한데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조정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덕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덕성은 앞서 몇 번 추천을 이제 도노리포트에서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서영과 서현 판매탈에 이어서 기존에는 이제 서영 그리고 덕성 이 두 가지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부분인데, 이후에 이제 서현과 서현 판매탈, 이제 서현이 대장주로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덕성은 그만큼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대장이죠. 부대장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한 이틀 전에 11일 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지금 살짝 대장이 바뀐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테마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간간히 바꿔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덕성이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서현이나 서현 판매탈보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단기 과열로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단일가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 단일가 풀리는 시점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2,000원대, 3,000원대로 생각을 한다 해도 3배에서 한 5배 정도 가량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점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제 뭐 대선 테마들 강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다.
물론 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승테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배에서 한 10배 정도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은 정치에 뜻을 비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감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 손절이 안 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지금 사서 묻어둬야지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는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인데 이제 한국카본이에요. 한국카본은 제가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도 7월달에 7월 중순쯤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도노리포트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그 해운업 쪽에서 조선업 쪽에서의 그 보냉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LNG 선박을 카타르에서 23척인가를 수주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 LNG 선박에 들어가는 이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온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내에 들어가는 이 보냉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냉제 쪽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만큼 선박 회사들에서도 선호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이 이제 10,000원대였는데 이 10,000원대를 돌파를 하고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쯤 해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니까 실적을 보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국카본 3분기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역시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간의 박스권에 놓여 있었어요. 4,000원부터 약 9,000원까지의 장기 박스권 안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 이제 박스권 돌파를 했죠. 역사적인 신고가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해운조들 운송료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운임이 좋아진 적이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제 그 물량 이제 그 자원들을 끌어들일 때 그때 이제 해운 운임이 폭발적으로 이제 이제 높아졌고 그리고 선박들도 이제 역사적으로 인류가 물 위에 배를 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은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때 이제 화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침체기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운임이 좀 정상화가 되고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업들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관련 사업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도 좀 장기적으로 이제는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추세가 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관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보게 되면 고가권끼리 이어지는 이제 저항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거라 보이고요.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나쁘지 않고 개인들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상승 때 사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컬러레인데요. 컬러레인은 이제 중국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몇 있는데, 사실 장부상의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존재 유무라든지 장부의 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회계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북을 쿠킹한다고 하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어 뒀다가 지금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올해 안에 방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100명 이내로 좀 떨어져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던져둔 말이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기업인들에 대한 패스트 엔트랜스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제 크게 2주간 격리 없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 이번에 삼성에서도 거절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시진핑 방안에 대한 게 이제 장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컬러레이가 현재 중국 관련주 대장주로서의 상승세는 맞지만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배제를 하시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컬러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한번 중국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때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MS 오토텍이 또 문의가 들어왔어요. MS 오토텍은 며칠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초에 제가 이제 특정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군산 GM 공장을 완성차 라인인데, 이 공장을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물론 원 가치보다는 싸게 인수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를 OEM으로 생산을 하려고 했던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도산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 국내 OEM으로 이렇게 생산을 위해서 좀 노력 중인 부분이 있고요. MS 오토텍 자체 내에서 이제 그 완성 전기차를 결국은 생산을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인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 가능성, 일단 그 노동 시장이 좀 희석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노조들 굉장히 파워가 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각 국가들과의 그 FTA를 체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동차 쪽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생산을 할 경우에 중국보다는 제재가 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생산 라인을 한국 쪽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MS 오토텍은 좋은 고점 부근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하셨습니다. 자, 시장 다시 조금씩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다시 빨간불로 좀 전환이 됐고요. 0.2%의 상승, 코스닥도 조금씩 낙폭 줄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0.6%가량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20억 원가량 사주고 있고 선물 시장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0억 원가량 매수해주면서 외국인이 오늘도 좀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환율은 큰 움직임은 아니고 오늘은 70가량 다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충성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최충성 전문위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조금씩 회복을 해주는 것 같고 코스피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자,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오늘도 종목 시그널 주시는데 또 지난주에 도전했던 종목들 흐름 네요.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제 이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일단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이제 꺾이면서 좀 하락 마감을 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컨텍스트 종목들의 뭐 하락 마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최근에 이제 좀 둔화된 상황 속에서 일단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지만 미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지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당장 이렇다 할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하락이 다소 늘어질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히 무리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전망하면서 일단 원칙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닥은 여전히 좀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이 구간 박스권 작은 박스를 좀 그리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해줬다가 지금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없이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없다.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자체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최근 대형주, 뭐 항공 관련주나 그런 경기 민감주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키 맞추기를 좀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금요일장이니만큼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언제든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언제 나오는지 그 시점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시점을 좀 보면서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대한해운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죠. 일단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일단은 단일가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을 최근에 좀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업황 회복과 맞물려서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좀 업황이 더더욱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상승 시에는 항상 비중 축소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매수세를 보면은 거꾸로 가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굉장히 거의 다 물량을 다 덜어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항상 거시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운, 조선, 철강 이런 섹터군들은 별로 이렇게 투자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업황 관련해서 뭐 경기 확장기에는 이러한 섹터군들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경기가 어디를 찾아봐도 좋지 않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체감해 하실 거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운 관련주가 사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투기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교촌 FNB입니다. 일단 어제 상승을 하고 상한가 마감을 하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수익권에서는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관망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시고 오늘 정도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교촌 FNB 물론 교촌치킨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치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도 그런 한국의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딱히 이렇게 투자할 메리트를 잘 못 느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것도 사실상 메리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투자를 하시면서도 주가가 그냥 상승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기업의 가치, 재료를 따라서 좀 움직이시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시고 일단 수익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입니다. 다음은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 천천히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눌린 구간에서는 천천히 좀 모아가세요. 일단 지금 자리도 지금 자리인데 일단 61선까지 항상 좀 체크를 해주고 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쳐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후에 또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화장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진핑 뭐 방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광분제도 진행을 했었죠. 중국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K-뷰티라고 해서 K-팝도 있고 이제 K-뷰티라고 불리우잖아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 다만 지금 당장은 중국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화장품 관련주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관련 기사들을 잘 체크를 해야 뭔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한 9%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상승 후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일단 눌린 구간에서 항상 재공략하시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 종목은 아시겠지만 한번 상승 시작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눌린 구간 발생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루코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재공략 반복하시면서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은 더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고요. 5일선 지지 수익권이신 분들은 5일선 지지 확인하시고 이탈되면 일단 덜어내시고 수익 확정 지으신 다음에 다시 눌린 구간 재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이 눌린다면은 한 21선, 61선까지 터치하고 다시 돌아서 반등을 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한 5일선 지지받고 바로 반등이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5일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엔투텍입니다. 엔투텍 마이크로텍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사명을 좀 변경을 했어요. 엔투텍으로 하면서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좀 묶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9월 24일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한 8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5%, 한 90% 정도 육박하는 그런 상승 자리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되 전고점은 일단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좀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끌어가시되, 일단은 지금 백신 관련해서 좀 묶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모더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항상 주식은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좀 움직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차분히 잘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최충성 위원이 수익률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라섬유입니다. 일단 신라섬유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승을 좀 강하게 주고,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기존에도 이 구간 한 1,600원 구간에서 갔다가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2,500원 이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2,475원인데 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승하고 지금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왜냐하면 시장 상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항상 종목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일단 2,475원 구간 그 이하 밑에까지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 구간, 1차적인 목표 구간에 3,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 일단 손절가는 2,3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단기적인 손절 구간이고 조금 넓게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종목들은 눌렸다가도 다시 가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라섬유입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은 신라섬유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0.08%, 아까는 0.3% 가까이까지 좀 올리기도 했는데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은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다시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 거래소 시장에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규모 확대해 가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2,00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힘이 없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자 출발이 뭐 그렇게 막 크게 하락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다시 좀 밀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 가까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코스피는 좀 버팁니다. 코스피가 버티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 좀 대형주들의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은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62,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조금만 힘을 낸다면은 사상 최고가 흐름 62,8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 조금은 열려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호가상으로도 현재 62,800원짜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뭐 두껍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 62,800원짜리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급한 매도보다는 좀 천천히 추가 상승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장중에 9만원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9만 원대 안착 여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만 돌아준다면 9만 원대 안착하면서 잘 마감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현재 1.7%, 기아차가 4%대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성장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보니 또 그에 따른 또 회사 가치를 뜯어보면 너무나 싼 종목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 경제 맞춰본다면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 현대기아차의 왜 주가가 오르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배구조 이슈에 따른 그런 이슈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발빠른 행보에 관련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주가 포인트들이 좀 참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20만 원대까지는 슈팅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뭐 불안한 모습 없이 코스피는 잘 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이 좀 흔들리긴 하는데 아마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그럴 거예요. 이번 주까지해서. 그래서 그 우려감 벗어낸 그 다음 주부터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이네요. 이주연 위원님 다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큐로라는 종목입니다. 큐로라는 종목 이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지금 보면 728원, 9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부터 일단 가격 전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30원 이하로, 목표가는 한 8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98원 정도로 짧게 보시고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기기랑 자동차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게 화공기기 쪽이고, 실적은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3월부터 이제 전기차를 이제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섹터 내에서의 후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ITN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취득하고 나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전기차로 섹터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 이제 벗겨내고 상승 방향으로 지금 머리를 들어 올린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 종목입니다. 동전주지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패나 뭐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눌림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어저께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저항 라인이 이렇게 좀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쭉 이어져 갈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 8,000원 정도의 저항권을 목표가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종목 역시 뭐 앞에 850원이라든지 저항 라인 다 돌파를 하고 또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제가 매수 타이밍 같아서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 종목 나중에 방송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큐로였습니다. 전기차 섹터 후발주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오늘 시장 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뒷심을 발휘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